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여소야대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각 정당이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집단 발포 규명과 안매장지 발굴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한 성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여소야대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여야 각 정당이 앞으로의 정당 주도권과 민심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입니다. 여의도 정치 지형도 여는 야로, 야는 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서 전국 주도권은 물론 다가오는 총선 등 앞으로 선거 지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승패 여부와 함께 득표율 등 민심의 향배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 광주 연남 광역단체장 후보를 비롯해 광주 15명, 전남 26명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탄핵과 정권교체 여파로 단 4명으로 후보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던 때와 비교하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산 폭탄과 정권 차원의 지역발전 견인 등 이제 막 출범한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얼마나 민심에 파고들지 주목됩니다. 현재 7조 원 수준인 광주의 예산을 2년 내에 반드시 10조 원 규모로 이상으로 키워 양질의 일자리 3만 개를 만들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약진한 청년과 여성이 지방의회에 얼마나 진입하느냐도 관심입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 전문성을 갖춘 후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서 이들의 성적표와 함께 앞으로 지방의회에서의 역할도 주목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청년 정치인들의 힘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대선 패배에도 원칙과 기준 없는 오락가락 공천으로 파행과 잡음만 불러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성난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진군수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최근 금품위 오간 정황이 포착된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해당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수 선거는 경선에 참여했던 강 후보와 이승옥 후보 등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한편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연일 출근길 하늘 모습이 흐립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남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기만 할 텐데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라서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어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고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엔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5.18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결과인데요.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최후의 항쟁 당시 계엄군에 붙잡혀 157일간 구금됐던 나일성 씨.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는 등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나 씨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 법원 역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재판부의 결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 판결에 이어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5.18 유적회와 구속부상자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3천여 명, 청구 금액은 3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중 유공자 61명이 낸 집단소송은 다음 달 23일과 오는 7월 7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같은 집단소송이 5.18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5.18 행방불명자를 찾는 문제와 함께 이름 없이 유해만 남은 5.18 열사의 기록을 완성시키는 일 역시 미완의 숙제입니다. 41년 동안 무명열사 묘에 묻혔던 유해의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계엄군의 잔악함과 국가의 성급한 매장이 이뤄진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4-96번 무명열사의 묘. 유해는 땅에 묻혔지만 이름을 찾지 못했던 무명열사 묘의 주인이 41년 만인 지난해 밝혀졌습니다. 유해의 주인은 1980년 당시 고1의 나이로 숨진 양창근 열사.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묘역 1-38번 양열사의 묘에는 양열사가 아닌 다른 유해가 안장돼 있었던 것입니다. 양창근의 유가족에게 채취한 혈액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됨에 따라 양창근의 유해가 뒤바뀌어 매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창근 열사의 유해가 뒤바뀌어 매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양 열사는 5월 19일 휴교령이 내려지고 시위에 합류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헤맸지만 아들의 소식이 들린 건 한 달 뒤. 그때 아들은 이미 땅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그 망월 묘지를 다듬어가지고 빨리 시신을 빨리 묻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족들이 찾으러 왔을 때도 다 이미 땅 속에 들어가 있던 상태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명열사묘에 묻힌 진짜 양창근 열사의 유해와 41년 동안 양열사로 잘못 알았던 유해, 두 유해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열흘간의 항쟁이 끝난 뒤 한데 모인 시신을 묘지로 옮기면서 지문 채취 등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성급한 매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신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입증할 수 없는 이런 사례들이 이번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40여 년 만에 신원이 밝혀져 이름을 되찾은 무명열사는 양창근을 포함해 모두 2기. 발굴된 유품을 통해 당시 내었을 걸로 추정되는 무명열사를 포함해 무명열사는 아직 3명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진상조사위는 오후 2시 서울사무소에서 5월 정례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집단 발포 규명과 안매장지 발굴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한 성과와 향후 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진상조사위 대국민 보고회는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학대를 당한 것이 의심된다는 병원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돼 2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뇌출혈 진단을 받은 생후 2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27살 친모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유 수유 과정에서 아기를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거 건축물 잔해가 떨어져 안전 울타리가 기우는 사고가 난 광주 남구 장미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구는 사고가 난 장미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해체 계획서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철거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해체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장미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 과정에서는 건축 잔해가 떨어진 충격으로 안전 울타리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공연과 축제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데요. 60대 이상 예술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찬 응원가에 맞춰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60대 7명으로 구성된 아름드리 팀의 공연입니다. 이 팀은 최근 전남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실버마이크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실버마이크는 어르신 예술가가 주체적으로 공연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이제는 시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새롭게 암에서 열정이 이렇게 샘솟는다 그럴까요? 전남 실버마이크에는 22개 팀,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노래와 연극, 국악과 마술 등 주제와 방식도 다양합니다. 실버마이크는 어르신들에게 능동적인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나 주말에 전남 관광지 등에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실버 마이크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그 주간에 우리 지역 곳곳에서 공연을 펼칠 것입니다. 어르신 예술가들이 꾸미는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연출될까? 실버마이크의 첫 공연은 5월 25일 무안군 남학중앙공원과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상생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광주시의 GGM 지원을 위한 공동복지 프로그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GGM 출범 당시 전 사원이 평균 3,500만 원의 적정 임금을 받는 대신 자치단체가 주거복지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GGM 근로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도 광주시에 실효성 있는 이행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연소득 1억이 넘는 분농은 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농법과 부단한 노력이 비결이라는 농민들을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고흥 포두면 일대 논의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35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김중권 씨가 올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어릴 적부터 농부를 꿈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김중권 씨. 1헥타르의 적은 논으로 농사를 시작한 김 씨는 지금은 66헥타르 소유의 광활한 농지에서 연매출 7억 원의 분홍으로 거듭났습니다. 김 씨는 농지 임대와 매입 등의 행정 지원을 활용해 재배 면적을 늘린 점이 매출의 비결 중 하나라고 털어놨습니다. 다른 사람이 10시간 잘 때 저는 한 5시간씩 자고 계속 밤에 나와서 일하고 제가 이렇게 쌀농사에서는 거의 전국에서는 톱 중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쾌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분홍의 꿈을 이룬 귀농인도 있었습니다. 벌교가 고향인 송유종 씨는 12년 전 마케팅 분야 직장을 그만둔 뒤 고흥에서 축산이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4, 5년은 수입이 거의 없어 좌절도 했지만 경험하고 공부하며 노하우를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씨암소 100여 마리와 함께 연매출 2억을 달성한 분홍이 됐습니다. 농업은 경영과 과학의 결합체다. 소 밥이나 주지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언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분명한 자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정성껏 개발한 씨암소는 이제 송 씨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마리 안 된다는 초우량암소예요. 2021년 기준 이처럼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농가는 전라남도에만 6,023가구. 지난 2017년 4,562가구가 분홍으로 집계된 이래 고소득 농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결합한 6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첨단 기술을 통한 규모화로 분홍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되면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판로 확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건데 농촌을 지키며 부단한 노력으로 분홍을 일군 슈퍼 영농인들이 고령화와 농가 감소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축산물은 96.4%, 수산물은 100%를 개방하는 메가 FTA로 농수축 임업 분야 피해액이 연간 5,200억 원에 이르고 중국이 가입할 경우 연간 2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가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면서 전남도 공무원과 지역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부의 CPTPP 가입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이 10년 전에 비해 각각 3.9%, 1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남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은 8,186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6.4%, 1,690명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울산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광주 소재 대학도 같은 기간 입학 정원이 606명 줄어들어 3.9% 감소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의 경우 오히려 0.9%,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수치로 반영했습니다. 김용근 선생 기념사업회는 올해 김용근 교육상 수상자로 황광우 작가를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철학 콘서트와 역사 콘서트 등의 저자로 알려진 황광우 작가는 8, 90년대에는 학생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에 힘써왔고 9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철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저술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김용근 선생은 195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광주 전남북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선생의 제자들은 1994년부터 선생의 삶과 교육 활동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양궁 월드컵 자원봉사자는 학생과 회사원 등 각계각층 112명으로 구성됐고 외국어 통역과 경기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양궁 월드컵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과 광주여대에서 열릴 예정이고 38개국 38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전남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라서요.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 5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오늘도 기온은 높게 치솟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무려 5도가량이나 웃돌면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높게 치솟겠습니다. 담양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영암과 강진에서는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기온 23도, 고흥에서도 낮 기온 23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기온은 금요일인 내일부터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